안녕하세요. 알려준 마당 채널의 김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목님 오늘 옷이 눈에 확 띄는데요. 오답을 장만했습니다. 오늘 신경 좀 썼나 네. 잘 어울리세요, 진짜. 네, 예. 밝은 색 입어야 좋다 맞아요. 해서 제가 파란색이 정말 잘 평소에 또 바꿔 입어야지. 다른 걸로 승부해요. 자, 오늘은 그 채틀레 부인의 연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좀 개발적인 거를 훑었다면 오늘은 좀 이 로렌스가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과 계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연극이 또 네. 계급주의적 잔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언어도 굉장히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일례로, 그러니까는 조금 이렇게 낮은 계급이 쓰는 그 단어는 화장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토일럿이고, 토일럿. 예, 영어 잘하는 사람이 좀 발음 좀 고쳐주세요. 중간 계급이 쓰는 거는 레스트룸, 아, 또 상위 계급이 쓰는 거는 바스룸. 아. 이렇게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일럿이 그 상위 계급이 들었을 때는 우리로 치면 변소 같은 느낌이야. 호텔에 가면 바스룸에. 바스룸이라고 적어져 있어. 호텔을 안 가봐서 호텔 누구랑 가봤어요? 당근 물어봤겠어. 아무튼 이게 성과 계급이 또 특히 영국 사회잖아요. 네. 이 작품 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두목님은 이 작품 안에서 그 코드를 어떻게 읽으셨어요? 찬양터직이라는 그렇죠. 어쩌면 자기 남편한테 고용되어 있는 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겉으로 보이는 많은 조건을 가진 코니가 그 모든 것을 던지고 네. 사랑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통쾌함이라든가 또 같은 여성으로서 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소설을 보면은 이 코니가 자기의 사랑을 스스로 선택을 해서 삶을 다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가족들조차도 이 코니를 응원해주는 맞아요. 코니 장면, 아버지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일어나죠. 흔치 않은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소설들하고는 또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맞아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불륜이 얘기였다면 네네. 이 코니가 자신과 그 계급이 맞는 다른 남자를 찾아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멜로디하고는 적당히 육체적 관계를 즐기고 그 선에서 유지할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신실한 관계를 바탕으로 결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코니가 멜로디를 육체의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동반자로 충분히, 계급을 네. 초월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그게 부분이 큰 힘인 것 같아요. 놀라운 거고, 완전히 파격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주인공을 통해서 어쩌면 남녀가 가지는 성에서 좀 더 솔직해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면에서 맞아요. 이 로렌스의 차탈레 부인의 연인은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계급이 갖는 어떤 편견이라든가 그 당시의 그 어떤 산업 체제의 어떤 그 뭐 기계적인 또 그런 인간성이 항폐해져가는 그런 것들을 두 주인공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그 생각을 클래퍼드가 했습니다. 상징하는 네. 세상이 있고 멜로디가 상징하는 그렇죠. 세상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런 또 구도는 안나 까레리나에서도 나오죠. 잘 맞아요. 등장하는 네, 구도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D.H. 로렌스는 이 구도를 통해서 성과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동글쌤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계급하니까 오히려 평등을 떠올렸거든요. 평등, 그래서 예. 그 크림트의 키스라는 클린트의 키스. 키스. 제가 그림을 좀 그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유로운 거 있잖아요. 자유로운 금빛 거? 아우라 속에 역사적이고 어떤 사회적 현실에서 벗어나 마치 우리가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 열정적인 두 사람의 사랑이 굉장히 우위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사랑이고 남녀의 계급도 없고 이런 평등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요즘 제가 공자의 시경편 공자의 좀 시경. 예. 넘나들죠. 어렵다. 예. 근데 낙이 낙이 부름, A 불상. 예. 그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그 네네. 한자 송구예요. 네네. 근데 섹스 행위를 즐겼으나 음탕하지 않았고 애틋했으나 가슴앓이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애기송으로 몰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좋으면
그냥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몰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불 속 송사를 하려는 장깨도 없고, 그다음에 뭐 연인을 소유하는 질투심도 없는 인간. 그러니까 본연의 애정만으로 하나만으로 그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성행위도 왜곡된 성행위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지배자와 피지배 관계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있죠. 분명히 예. 있어요. 예, S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SM이라는 건 변태 성욕 행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성행위 자체도 그 미패당에 깔려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초월한, 그러니까 개그뿐만 초월한. 아니라 예. 모든 것을 초월한. 예. 그거를 나타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저도 뭐 한자를 다시 많이 한번 하고. 봐야 되겠네. 예, 그래서 거기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며 네네. 또 여자 또는 남자도 없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성평등, 네. 자유. 그래서 이게 떠올랐어요. 크림스 키스라든가 네. 이런 시경. 시경에서. 저는 요거를 보면서 계급이라는 거는 한 사회 안에서 인간 대 인간 사이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에도 있잖아요. 흔히 그 오리엔탈리즘도 어떻게 보면 서구적 관점에서 계급주의적 관점으로 동양을 바라본 거잖아요. 근데 요게 잘 표현된 작품이 저는 나비부인이라고 생각해요. 푸치니에. 네. 거기 그쵸. 보면은 맞습니다. 그냥 아주 플롯을 단순화해서 얘기하면은 서양인 남자를 기다리는 일본인 여성의 순애보예요. 그럼 목숨을 끊잖아요. 네.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가? 네. 종합적으로 봐서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을까? 네, 종합적으로. 물론 그 네. 아름다운 네.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 작품 안에 그 인종적 계급주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만약에 반대로 서양 여성이 동양 남성을 그렇게 했다, 기다렸다.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물론 이제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시각에는 그런 계급주의적 관점이 조금씩은 다 존재한다. 그렇죠. 춘향전만 보세요. 네. 춘향이가 기다리잖아. 그리고 또 네. 이도령이 급제하고 와서 네, 네. 또 거기서 실험을 하잖아. 이것이 변했나 안 변했나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아, 계급이에요. 거짓골을 하고, 네, 거짓골을 그렇죠. 하고 이걸 네. 시험을 들게 하잖아. 네, 네. 그냥 쥐가 죽으면 아니면 되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네, 이게 네. 계급적이죠. 우리 알려주마다 남성 대표로서 네, 네. 왜 그래요, 남자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앞으로는 잘 살려면 네. 그게 이제 저는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떠나서 요즘은 젠더의 범위도 넓어졌잖아요. LGBT를 포용하잖아요. 제3의 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남성이니까 나는 이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관점을 넘어서서 성평등이 올 때 모든 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면 훨씬 더 빨리 이러한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로렌스 작품에서도 이제 그런 선택을 여자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혼이가. 것들이 이제 네. 다른 작품들과 다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어떤 세상, 네. 지금 현실, 문명이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인간을 이롭게 하고 훨씬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네. 건 사실이지만 네네. 그것에 빼앗기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개구리 그 삼론 이야기하고 네. 똑같은 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 있는데 네. 자연으로 돌아가자. 다시 원시로 돌아가자. 그다음 인간이 그러니까 가진 본능을 성마저도 가지고 네. 가자. 굉장히 공허한 정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계급의 구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현실의 나부터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어떤 여자를 데렸을 때 어떻게 말했을까 이런 생각. 저도 장담 못해. 근데 이런 문학작품을 읽음으로써 자꾸 개조하면서 조금 많이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어릴 때 단순히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만 꽂혀가지고 읽으셨다면 반쪽만 네네. 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맞아요. 이 묵직한 네. 여성의 성이라든가 또 네네. 평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어떤 계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다시 우리는 노렌스의 작품 다시 읽어야 된다는 그런 도전으로서 충분히 그 가치를 가지고 맞아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과거에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트렌드에도 분명히 줄 영향을 줄 것이 있고 네. 우리가 흡수할 어떤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관계망, 욕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 책을 보면
생각하게 하거든요. 네. 굉장히 어떤 구조.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어느 여자 정도는 해야 된다. 어떤 너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너희 집은 돈이 강남에 뭐 빌딩이 있어. 뭐 이런 것도 어떤 사회적 구조의 틀에 굉장히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나도양에 벙어리 삼룡이도 그렇죠. 사실 그 상전과 네. 주인 여자 상전을 바라보는 노비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벙어리 결국은 삼룡이.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연이 진짜 있는 그대로 생 자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은 저 사람이 나하고 계급이 다르다고 해서 안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사회적 지위, 끼어든 거죠. 계급, 재산 이런 것들이 끼어드니까 이게 왜곡되잖아요. 그런 왜곡되는 것들을 요소들을 걷어내고 자연스러운 본성으로서 받아들이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 행복한 성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벙어리 여기서 삼룡에서도 결국 구한 사람은 마님을 구하고 네. 지붕으로 올라간 사람은 벙어리 삼룡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조건음 사람. 사랑이에요. 네네. 어떤 권력 관계나 이런 걸 다 네네. 벗어난 벙어리 삼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옛날 뭐 맞아요. 근대 소설이지만 맞아요. 혹시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신들러 리스트? 아, 봤죠. 봤죠. 네, 봤죠. 네. 신들러 리스트의 그 유대인 유대인. 수용소 소장이 네. 예.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 랄프 파인즈가 자기의 그 수발을 드는 그 사람을 하나 데려오잖아요, 여자. 네, 그 네. 여자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에게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거를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해요. 아, 네,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자기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은 나치 장교인데 그 사람의 관점을 봤을 때 유대인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동물보다 못한 존재에게 끌린다. 끌린다.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도 느끼고. 사실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것하고 좀 비슷한 네. 경우가 여기도 보면 클리푸드가 네. 하반신을 맞아요. 못 쓰다 보니까 하녀의 도움을 받는데 아내한테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몸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부끄러운 거. 네.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해요. 맞아요. 싫어하는데 하녀가 그 몸을 이렇게 닦아주고 뭐 하는 장면에서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낀다는 거죠. 그건 뭔가 하면 이 클리포드 자체가 설정이 자기 밑에 있는 계급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동등하게 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고용된 하인이고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네가 처리를 해도 난 너한테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 그렇지만 그 일이 아내 코니가 했을 때는 굉장히 남편으로서 그렇죠. 어떤 자존감이 흔들리고 네, 네. 그 부끄러운 거지. 그것도 성의 그것이 권력이 네. 작동되는 거네. 그렇지 거기 안에서 계급이 또 맞아요. 나는 형성되는 거죠. 거고. 아까 신들리스트 그 네. 이야기처럼 조금 결은 다르지만 거기에도 본질적인 것은 나와 너는 동등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전제하에 이게 왜곡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우리 그 알려준 말 안에서 밀고 있는 코너 속의 코너 문문사. 네. 나는 이 문장이 정말 좋았다. 네. 자, 두목님부터 할까요? 네, 저는 그 2권에 있는 126쪽에 있는 한 126 단락인데요. 쪽에. 로렌스가 이 전체 책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네, 네. 또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람들의 기는 다 죽어 없어져 버렸어. 자동차니 영화니 비행기니 하는 따위가 사람들에게서 마지막 남은 기까지 다 빨아 없애버리고 있어. 분명히 말하건대 새로 태어난 세대마다 점점 더 토끼처럼 소심해지고 고목 안으로 된 창자와 양철 다리와 양철 얼굴을 하고 있을 거요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대사가 있는데요. 네. 양철 다리. 양철 다리, 양철 얼굴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마지막에는 상징적인 이제 기계적인 것을 숭배하다 보면은 아주 우리는 볼스비키주의 같은 것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네. 지금 현재 저만 해도 저를 둘러싸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름이라든가 네. 제가 일하고 있는 어떤 그 직업. 직업이라든가 네. 뭐 제 이름이 김혜주지만은 네, 네. 가끔 그게 나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그 이름으로 부르긴 한데 네. 그 이름 세 글자가 나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나도 거예요. 나를 잘 몰라. 노래 가사 아니야? 네. 그런데 뭐 내가 너를 알겠느냐? 있네. 타타타. 김국환의 타타.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예. 주변의 어떤 것들이 예. 본래의 어떤 정체성인가 하는 생각을 저도 스스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살아가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기계를 모르면 바보 취급을 그렇죠. 당하죠. 그죠? 네네. 바보 취급을 당하는데 그런 문명의 이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다 보면 진짜 돌아가야 될 어떤 본령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로렌스가 강력하게 맞아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또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극한으로 달아가지고 모두를 전쟁으로 몰아넣어서 수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맞아요. 갖고, 좀 더 발전하고, 그쵸. 좀 더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단순한 욕망이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경종을 일으키는 그런 표현들이 사건 같아요. 되게 네. 많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기차에 실려가는 누군가의 여행 가방과 똑같이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동굴쌤의 문문사? 아니요. 할 거거든요. 네. 그런 방금 예, 예. 그런 네, 네. 구절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고요. 네. 제 문문사는 네. 마이클리스가 이제 코너한테 청혼을 하잖아요. 네, 네. 청혼을 해요. 그러니까 거절을 해. 네, 네. 근데 이제 그 거절을 하니까 그 코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니가. 코니. 네.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남자들이란 모두 똑같은 존재로 언제나 모든 걸 무시해버린다. 그들은 마치 폭죽처럼 그저 머리 꼭대기에서 폭발해 날아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고는 작대기 같은 그들의 가느다란 두 다리와 함께 여자도 하늘로 실려 운반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 네.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저도 같은 여성이라서 남자의 이제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네. 정말 아, 우리 김쌤은 절대 저 상상이 안 되는 무슨 문장이 얘기인지 있습니다. 사실 해석이 안 됐어요. 남자 속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건 아니고 네, 그 여자는 또 복잡해. 네, 네. 근데 남자의 그 단순한 어떤 네. 것들도 드러내고 많은 함의가 있어. 이게. 그래서 마이클리스가 그랬잖아. 결혼하고 뭐 섹스 좀 맞으니까 네, 네. 결혼하자. 너 남자 성 붉으니까 버리고 와라 이러는데 아. 코너는 아닌 거야. 왜? 만족을 못 해. 코니. 코니. 왜 미안. 그러세요? 미안. 그러니까는 이게 이 마이클리스가 봤을 때는 적당히 너랑 나랑 이 어느 정도 또는 조건도 상대. 맞고 살면 괜찮을 것 같겠구만. 뭐 너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니 이건데 코니가 바라봤을 때는 본질적인 게 안 채워지는 거죠. 마이클리스랑 섹스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죠. 애정이 담긴 그 진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야한 이야기 해볼까요? 예, 나는 자주 하셔도 돼요. 이런 것만 기억에 남아. 그 마이클리스가 네. 굉장히 네. 섹스가 끝나고 절정이 다르고 끝났어. 예. 근데 코나? 코니. 우리 아들이 코나 몰고 다녀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자기가 갖고 놀잖아요. 음. 어린애 같은 어떤 성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자는데 마이클리스의 어떤 성기를 살리면서 자기가 갖고 놀고 자기가 흥분하고 돌아오자. 그러니까 둘이 교감이 없이 그냥 맞아요.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 대목에서 뭘 느꼈냐면 이건 일방적인 관계지 그냥 쉽게 말해서 마이클리스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코니라는 대상 이거는 꼭 코니가 아니어도 돼요. 그 대상에게 자신의 성욕을 그냥 풀어 헤친 거에 불과하지 그렇지. 코니는 그거에서 어떤 만족도 느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마이클리스는 사정하고 현타 와서 그냥 누운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니에 대해 전혀 배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교감해야 그러니까 이건 이 관계는 진짜 공허한 관계죠. 사실상 코니는 여기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소설을 읽을 때 이제 클리포드 입장도 어느 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코니 입장도 또 그렇고 그렇죠. 멜러지 입장도 이제 읽으면서 스스로를 인물들마다 제가 이렇게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지만 이 성이라는 거, 네. 그다음에 계급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놓여놨느냐,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하고 기계화되면서 오히려 이 억압이 더 가중됐다는 그런 그렇죠. 느낌도 들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코니와 멜로디처럼 어떤 세상을 다시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 사실은 이렇게 겉으로 보는 계급
없어졌을 뿐이지 각자를 구속하는 이면에 있는 계급의 그물은 더 네. 단단해지고 더 촘촘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성적인 소화불량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 현실에 있어서도 성적 소화불량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 남자의 소유 본능, 여자가 가지고 싶은 소유 본능은 뭘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그 어떤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그 파트너의 시간이 전부 나의 것인 것을 착각하는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토스토이의 안나 카리니나 같은 것도 보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브론스키와 만나서 살면서도 또 브론스키한테 또 흑을 느끼잖아요. 집차가 구속하려고 하고 구속하려고 그렇죠. 하고 네. 본인 스스로가 그걸 못 견뎌갖고 맞아요. 스스로 이제 파국으로 네, 치닫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답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네, 네. 상대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두목님이 하신 말씀에 약간의 이제 첨언을 하자면 사랑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가가 아니라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서로 노력해서 답을 찾는 거다. 그렇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건강한 성행위가 여기서 저는 뭐라고 느껴지냐면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 내적 상처를 치유해주는 행위가 이 섹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네. 이제 저희 남편이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사생활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앞으로 그러는데 네, 네. 뭔가가 남자 여자가 부부가 네. 또 연인끼리 네. 서로가 뭔가가 맞추면서 네, 네. 서로 교환하면서 소통하면서 네, 사는 네. 것들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복하자 하는 것들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예. 코니처럼 네, 네. 굉장히 정신적인 게 물질보다는 앞서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물질도 없어서 못 살아, 지금.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채털리 부인의 연인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춘 것은 자연스러운 본래의 성행위, 성관계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회적 계급이었다. 근데 저는 이 책도 구독자분들께 그 추천을 드리지만 이 당시의 시대상 여전히 영국의 계급주의적 잔재가 남아있는 그거를 잘 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영국 드라마를 추천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그 다운튼 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다운튼에 EBS에서 한때 방영을 한 네. 적이 있고요. 이게 BBC에서 만든 거로 기억을 하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시리즈가 계속 만들어졌고 일단은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는데 메시지까지 있고 지금 이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서도 귀족 여성과 그 하인 남성의 사랑도 건드리고 또 여성의 참정권 이런 걸 막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포괄적으로 잘 이렇게 재미있게 뭔가를 감상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책과 더불어서 다운튼 앱이라는 드라마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재밌어요, 진짜. 네,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소감 네. 말씀. 자신이 서 있는 신분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코니의 선택으로 우리가 독자들이나 저도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희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 잊지 말고 네.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자 이런 것들이 바로 로렌스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메시지가 그런 아니었을까. 생각을 예. 했습니다. 네, 예. 동구쌤은요? 저는 이제 이선적인 말들이 네. 그 성마저도 사회화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네. 3부에서는 이제 이게 나와야지 하는 그 주제가 있어요. 에로티시즘. 이 작품을 다루면서 어떻게 에로티시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일이 그질그질했는데 정말 에로티시즘 매력적인 저는 주제로 생각하거든요. 물론이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는 저희가 입을 좀 푼 거고요. 3부에서 제대로 된 에로티시즘을 가지고 이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준 맛 달렸습니다. 안녕. 안녕.